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하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랫폼 홍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놀러왔다 발목 잡힌 기자 메트로신문의 문영철 기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밀떡이 심차게 시작됨과 동시에 뉴페이스 새 얼굴이 등장하셨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좌우 플래툰에서 좀 벗어나네요. 아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거물 신인입니다. 그렇죠. 네. 거대하세요. 그렇죠. 일단 덩치가 거대합니다. 네. 우리 그 밀리터리 분야의 문 기자님, 네. 용안을 뵙는 건 처음인데 예. 문 기자님이 우리가 이제 문안을 뱉는 거 아닌가요? 비룡을 네, 네. 이야기했으니까 이어가는 드래곤 아, 페이스. 네네. 용룡이군요. 네, 그럼 뭐 자기 소개를 좀 네, 네.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예. 되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SBS는 제가 지금 한 7년 만에 온 것 같거든요. 아. 7년 전에 그 유명했던 SBS의 그 방송 짝을 찾아 날아가는 그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랬구나. 예. 짝. 예, 그때 제가 이제 밀떡으로서는 상당히 짝에서는 이제 최초의 밀떡 출연했지 않나. 저 때문에 엔딩과 시작의 그 광고 방송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그런 흥도 있는데. 네. 내가 다시 보기 한번 봐봐야겠다. 통상 봐야겠다. 1호가 먼저 나가는데 3호가 먼저 나갔거든요 방송에서. 아. 오. 네. 짝에 예, 사모셨던 네, 네. 우리 문 기자님. 밀떡 뭐 들어보셨어요? 아유 저 많이 들어봤죠. 아 진짜로? 예, 홍 편집장님 나오시고 이러셔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네. 이제 들어보고 오늘은 특별히 또 최근 방송들 아, 다시 네, 한번 네. 들어보고 나왔습니다. 적응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제가 그 우리 문 기자님의 어떤 그 이슈를 네, 네.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음, 예. 문 기자님이 요즘 그 굉장히 그 이슈로 다루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짝퉁. 동대문이요? 짝퉁 군납. 아, 동대문. 네. 네. 짝을 출연하셔. 네, 소위 아, 아, 말해 예, 짝 역시. 좋아합니다. 네, 네. 짝으로 오늘- 시작해 짝으로 끝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문 기자님이 짝퉁 군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짝퉁 군납을 고발한다. 네. 자, 문 기자님 네. 말씀 이어주시죠. 이게 짝퉁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품종이 많아서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한데. 일단 짝퉁이라는 개념부터 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개인이 생각하는 짝퉁이라는 거는 이제 뭐 깔깔이 군용 깔깔이 말고 이제 사제 깔깔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사제가 훨씬 성능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짝퉁은 최근에 뭐 불거졌던 이제 사실은 미국 아메리카제라고 포장된 이제 뭐 차이나제 네,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뭐 거겠죠. 쌀나라가 이제 대륙제로 바뀌어버리는 네, 이제 네. 그런 뭐 쌀도 현상들인데. 대륙이긴 하지만 그 그렇죠. 대륙이 네. 그 대륙이 네, 우리가 네, 원하는 네. 대륙은 아니죠. 네. 예, 쌀나라가 강원도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네, 상황인데 뭐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장병들을 PLA화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현상까지 지금 참고로 가고 있지 않냐. PLA는 중국 인민군을 얘기합니다. 네. 북한은 강조 감사합니다. 북한은 인민해방군이고요. 네. 어, 인민회방군. 저는 해방군, 몰랐어요. 해방군. 발음에 인민해방군. 주의하셔야 돼요. 인민해방군. 야, 근데 네. 인민을 해방시킨다. 인민자 쓰는 그 군대치고 인민을 위한 군대는 아니 없더라고요. 참고로 PLA는 그래서 다들 긴장했잖아요. PLA는 웬만한 이제 매니아분들은 아니까 예. 또 이제 아재리가 나올 줄 알고 이제 딱 했는데 그건 또 제대로 또 나오시니 예. 종잡을 수가 네. 없네. 그러니까 일단 뭐 보고품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접했던 게 우리나라 아주 특수한 부대. 그 부대 네네. 명을 밝히기는 좀 그러니까 네네. 아주 특수한 부대에 아주 특수한 헬멧이 들어갔습니다. 하이컷 헬멧 아시죠? 뭐 땡이라든가 뭐 네네. 이런 회사들에서 네네. 만드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해서 그거를 이제 구매 조달. 아, 그러니까 그쵸. 이게 생산을 한 업체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여러 형상으로 만들어줘. 근데 가격은 요만큼밖에 못 줘. 이렇게 해서 구매 조달을 하게 됐는데 근데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납품을 한 거죠. 그렇죠. 라는 뭐 네, 예, 네. 땡도 합니다. 예. 예. 그냥 밝히지 얘기하셔도 않겠습니다. 됩니다. 아유 큰일 나요. 저 요즘에 하도 이상하게 시비 걸고 고소건이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네. 몸을 좀 사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재미납니다. 이 헬멧이 빗물이 들어오면요 부풀어 올라요. 네? 부풀어 올라요. 군용 헬멧인데. 네, 정확하게는 햇빛 받고 비 맞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렇게 됩니다. 아 쉽게 생각하시면 건빵을 비 오는 날 밖에 던져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건빵처럼 되는 아니 거죠. 근데 헬멧이. 군용 헬멧은 건빵이 아니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총알을 막아야 되는 네. 건데 이 부풀어 오르고 비.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원인이 뭐냐면 그 하이컷 헬멧의 이음새 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착물을 달아주는 레일 부분에 이 박는 이음새 립의 핀 부분이 이제 제대로 그게 뚫리거나 제대로 마감 감질이 안 되면 적층부가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다 테스트 아무리 그래도 테스트 다 하고 납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구매 조달에 맹점이 있어요. 구매 조달은 생산 시설에 대한 이런 검증을 안 합니다. 뭐야? 안 아니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보병 장비들은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총이나 이런 것들은 뭐 S&T 모티브나 이런 데서 만드는 총들은 검사를 합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조달하거나 민간에서 조달하는 상품들 상당수가 뭔가 예산이 사실 테스트할 예산 자체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뭐 요구 사양에 충족하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주고 검사도 뭐 내구성 테스트 같은 걸 충분히 하질 못하고 뭐 봐서 아니면 괜찮다든가 이런 식 쉽게 얘기해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기 체계에는 ROC라는 게 있고 무기 체계가 아닌 전력 지원 물자, 비무기 체계는 구매 요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매 요구도를 정하는 군인들이 실무자들이 그 장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형상만 옛 거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대충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런 기능 넣어주세요 정도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 이게 모양만 따르다 보니까 이제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 정도면 그냥 디자인 예쁜 거 사도 네네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지땡땡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1인 기업. 네? 1인 기업. 1인 기업. 여성 혼자 운영하는 사업자 1인 기업이에요. 등록증 상으로는 네, 1인 기업이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그냥 일반 핸드폰 상으로도 이 주문 의뢰를 살짝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저기 첫 직장이 이제 그 백화점이었었는데 여기서도 납품을 굉장히 많이 받죠. 특히 사은품 할 때 그러면은 아무리 단가를 후려쳐도 공장에 가서 실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공장이 왜 이래 이러면 왜냐면 이거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낮고 이래도 최소한 공장에 가서 실사하든지 공장에 못 가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실사는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 거 같은 경우 구매 조달이거든요. 네. 구매 조달은 업체가 없죠. 생산업체가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거 이렇게 사다 주세요기 때문에 그 실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이 구매 요구도를 충족했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생산 조달 이제 업체로부터 낙찰을 받아서 생산 얼마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 실사 검증이 되게 허술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업체가 군장 및 군복을 만드는 업체다 지정을 했는데 그 규정이 되게 간단해요. 뭐 업체 면적 몇 평에 미신기 몇 대 그리고 4대 보험 들어가는 종업원 몇 명 끝이에요. 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신규 업체가 못 들어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경력이나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습니다. 신규 업체 진입이 용이하게끔 하겠다고 만든 게 지금 현 조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밀떡 주식회사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지금 가능합니다. 좀 충격적인데 들어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심층적으로는 모르고 그런 그 폐해가 많다는 건 듣고 있었어요. 이게 조달청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도입을 한 그 소위 말해 그 장비 개인 장비 보급품들이 또는 소모품들이 주로 많이 그런데 지금 문 기자님의 그 취재는 더 충격적이네요. 계속 이어주시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우리끼리 회사를 하나 차릴 수 있지 않느냐? 네네. 예, 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우린 제품 연구를 해서는 안 돼요. 조달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요즘에 이런 폐해가 있어요. 제가 책도 들고 왔는데 이분들 책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 성공하는 군납 인문서 쉽게 풀어 쓰는 군납 이야기. 근데 사실은 러시아제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군납을 통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자극적이고 섹시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물론 군납으로 부자 되는 건 좋긴 하지만 나쁘진 않죠. 그걸 막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실상 네. 제대로 된 분들은 군납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맞는 현실상. 말씀입니다. 단가 후려치기에 납기일 짧게 잡아. 그 다음에 스펙은 고도로 때려박어. 이 부자가 될 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부자가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죠? 그죠? 어쨌든 이런 그 조달의 시스템 맹점들이 양쪽 다 있습니다. 생산을 할 때도 문제고 구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 더 말고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리즈도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장비 뭐가 있겠습니까? 응급조치킷. 자, 응급조치킷은 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뭐 TCC나 이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뭐 돌렸을 때 부러지지 않거나 그 지혈대 같은 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구급 키트에는 지혈대가 좀 발전된 방식의 제품이 따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옛날 같이 그럼 아무 막 드나 넣는 게 아니라
돌리는 지혈대용 막대가 따로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막대입니다. 플라스틱. 그렇죠. 부러진다. 원래 부러지면 안 돼요. 부러지면 안 되지 지혈이 않아요? 되다 말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뭐 지혈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뚝 합니다. 근데 부러집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추적을 해봤죠.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대륙풍입니다. 대륙제인 거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이걸 그렇죠. 육군본부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야, 이거 대륙제다.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러니 하는 말이 대한민국 육군에는 대륙제가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기사를 나갈 때까지. 기사가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이분은 양심적이에요. 문 기자 미안하다. 대륙제 맞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다음부터 보완할지. 예. 이제 그 실무자분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보완을 하시려고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더 재미난 게 이 응급조치킷이 처음에는 국방색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2016년인가 17년에 들어온 건 뭘로 들어왔느냐? 빨간색? 아니죠. PLA화 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07식 위장무늬 패턴이 딱 하게 들어옵니다. 쉽게 해서 중국 군복 위장무늬 색깔 그대로 왔습니다. 네, 한글만 있다 뿐이죠. 한자 대신. 그래서 생산 단가 더 낮추려고 그냥 대량 생산하는 그거 그대로 들어오는 그렇죠. 거야. 일단은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산업 시설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더 이상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 그 부분은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국내 업체들이 중국의 시설을 빌리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걸 생산해서 가져오는 방법이라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아니 그냥 수입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장비 같은 거나 아니면 무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는 뚝 하고 부러지는 게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얘기하면 대륙제가 문제가 아니라 예. 요구 수당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렇게 긴급해서 이거를 당겨서 1초 안에 지혈하는 예, 2초 안에 지혈하는 예 사람 목숨이 달린 상황에 이게 뚝 부러져 버리면 이거 진짜 사람 목숨 네. 하나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여러 개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똑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그 생산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 최소한 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 계획을 먼저 네.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먼저 군이 확보할 수 있도록 네. 미국제 장비를 이제 그런 보안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일단 그런 게 일단 전혀 없죠. 일단 뭐 그리고 이제 의료 킷이 일단은 짝퉁이었었고 또 뭐 요 근래에 유명한 게 있죠. 아주 유명했던 예, 나올 줄 이 알았습니다. 짝퉁을 합법화한 대한민국의 어떤 법령 근거들이 참 웃겨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S땡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은 말씀하셔도 될 것 말해도 같아요. 될까요? 예. 예, SO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나이프 유명한 회사입니다. 나이프 회사죠. 이 실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아주 명품 칼이 있는데 명품이라고 뭐 하기까지는 명품하지만 그렇지만 가성비가 좋은 가성비가 칼입니다. 좋은 예. 칼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 특수부대들도 많이 쓰는 칼인데 이게 원래 지난해 10월 20 며칠 정도에 들어왔었어야 될 칼이에요. 근데 이제 제 레이더망에 걸린 거죠. 짝퉁이 들어왔다.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죠. 그래서 사진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로고는 똑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타이완이라고 찍혀져 있는 위치가 살짝 다르고 이거 이상하다. 추적을 해봤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짝퉁이 맞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그 SOG의 정품 나이프는 대만에서 OEM 생산하기 때문에 타이완이라고 찍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적을 해보니 미국 본사 입장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SOG의 정품 그 칼이 한국군이나 이런 데에 들어간 적이 없다, 공급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럼 국내에 들어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딜까요? 국내에서 생산했구만. 그렇죠. 짝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1차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네. 1차적으로 썼습니다. 이제 해당 부대에서는 이것도 이제 아주 특수한 부대에서 써야 될 칼인데 결국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짝퉁이었냐? 몰랐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사전에 제 기사도 쓰기 전에 이미 대책 회의라는 걸 뭐 했더라고요. 내부 문건도 막 만들고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 막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보면 더 재미난 건 중국제 땡땡땡땡땡 회사가 만들었다는 내용까지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제인 거 알고도 타이완에 지켜져 있고 SOG를 지킨 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제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디비엎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세미나도 열고 장비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게 기사가 바로 난 다음에는 그거를 SWC라는 아주 이상한 상호를 붙여서 보급하는 걸로 바꿨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야기했죠. SOG라는 그 로고를 지우고 거기 그렇죠. SWC를 대신 찍어라라고 그런데, 한 겁니다. 잠깐 근데 문제가 그러면 처음에 납품한다고 했을 때 SOG사의 나이프라고 해서 납품 응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국회법상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에는
어떤 특정 제품이나 특정 모델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해 둘 특정- 수가 없습니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형상을 간접적으로 띄울 수는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쓰는 사람들이 뭐 얘기했던 대로 어느 나라제라든지 어느 사 제품을 못 한다 그래도 이 제품 보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막 이거 어느 사제인데 어느 나라 건데라는 걸 알고 사실은 응찰한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낙찰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칼이라도 던져봤으면 알 텐데. 그것도 안 한 거죠. 안 한 겁니다. 사실상 시험 평가를 자기들 했다 그러는데 시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시험 평가가 생략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이 국회법상에 업체가 증빙한 자료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름했구만. 네, 했죠. 가름했죠. 갈아버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 이제 제가 그걸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했다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했느냐? 이게 좀 난데없어요. 칼을 하는데 한국화학융합 뭐 이런 데서 하고 뭐 이상한 데서 한 거죠. 무슨 고분자 물질 만드나 칼로? 하여튼 아니 테스트할 거면 특전사 행군이나 훈련할 때 주고 그렇게 안 테스트 했어요. 해봐야 돼. 이렇게 안 하지 했고 않나요? 제가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고 기사는 한참 일했었는데 첫 기사를 그 내부 자료를 보면 특전사에 내 이제 모 어떤 간부님이 외항은 미묘하게 다르나 뭐 비슷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멋지네.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아이고. 내부 자료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든 무마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기사가 커지고 다른 조그마한 매체 저희에서 작지만은 거기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일파만파 퍼진 거죠. 언론상으로 안 퍼져도 밀리터리 덕후들 그쵸. 사이에서 꽤나 퍼지면서 이제 복잡해지니 SWC로 가자. 그러다가 이게 또 말이 많아지니까 SWC로 가는 거를 보류하고 정밀 검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그래 군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나 보구나. 그리고 저한테도 찾아왔을 거예요. 육군 실무자들이 그 기사 이후에 용산에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한다 도와달라. 그래서 육군 나물이 좀 어려운 면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1월 달에 이게 쫙 풀린 거죠. 결국은 풀렸는데 이번 대놓고 바꿨습니다. SWC로 그대로 갔고요. 박스를 보면 이거는 진품 명품에 올려야 돼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박스가 똑같아요. SOG라는 네, 그것만 바뀌었어요. 심지어 로고까지 미묘하게 바꿔놨습니다. 야. 제가 그 사진 보내주신 거 보고 네네. 정말 컴퓨터 화면 찢어버릴 뻔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정말. 야, 이건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이런 카피는 도대체 없었다. 와, 이건 진짜 극한 카피다. 아니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런 카피 제품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동대문 같은 데서 그런 네. 것도 팔다가 이제 사실 선진국 넘어간 단계가 그런 것들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선진국의 하나의 가는 단계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권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네. 게다가 심지어 국가계약법 상으로도 그런 실질적으로 이게 저작권 우리는 베른조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저작권 위반 행위 제품을 공공조달로 구입하는 게 안 됩니다 원래. 당연히 안 되죠. 네. 이제 충격을 넘어서 슬슬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 그 비리 아니에요? 그냥 비리. 방선 비리. 비리죠. 네. 비리에 이제 아주 그 전형적인 비리가 이렇게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혼자 보고 있기야 뭐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당 쪽 관계자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분들도 부글부글 끓는데 손을 못 댄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법상에 특정 명품, 특정 상품을 명기하면 안 되는데 SOG를 사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너무 그거는 구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이제 조항이라고 저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성능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몇 가지 후보를 갖다 놓고 실전 부대에서 테스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해서 테스트 평가 다 받아보고 그 다음에 단가라든지 이런 걸 맞춰보는데 사실 이게 무슨 총을 몇십만 자루 사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 목숨이 걸리고 전쟁하는 거니까 전 단가는 조금 높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군 아주 좋은 테스트베드 있잖아요. 미군 특수전 부대가 쓴 나이프 뭐야? 그 나이프를 가져와서 써보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면 한국형으로 뭐가 더 첨가되는지 그렇죠. 단계를 거쳐 봐야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데 현행법상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왜냐 답답한 소요군이라는 거를 그럼 소요군의 판단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냐? 제가 그 이야기 네네네네. 똑같이 했어요. 실제로 군인들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게 여당 야당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정당의 관계자분은 뭐라 이야기를 했느냐? 소요군이라는 게 존재하니? 군인도 결국은 소요군이라는 것도 실무자는 사람 아니야. 걔가 누구하고 짬짬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군인은 일단 못 믿는 존재예요. 근데 사실 야 진짜. 그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사실은 사람들한테 많이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던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이 일단 군대 자체를 안 믿는데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화라고 줬는데 물도 너무 많이 새고 그리고 사제군화를 샀더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지 군복도 맨날 찢어지고 이런데 그렇죠. 야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막 아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저기 그 보급계인가 누군 가지고 있던 단가표를 봤는데 이게 왜 이러지? 라는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저도 백화점 있을 때 그 구매 업무를 해봤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단체 같은 데가 뒤에 있구나라는 걸 아유. 깨달아. 그리고 이제 예비군 넘어가서 또 하나 분노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밥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거 제가 나중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밥이 예비군 너무 밥도요. 사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제가 네. 군 마지막 보직이 동원과장이었거든요. 저도 장교 생활을 좀 길게 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예비역 소령으로 예비군 네. 받고 있지만 한때 예비군 신문했는데 그거는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 예비군 그쵸? 받으실 때 왜 그랬냐면 아, 군 이 식당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하느냐? 향방 육성 자금이라고 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끌어다가 세워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하느냐? 시나 지자체는 야 우리가 세워졌지. 그러니까 요거 사업권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럼 그 지자체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원 장교 할 때도 어떤 골 때리는 일이 있었냐면 예비군 훈련표를 다 넘겨줍니다. 언제 예비군 훈련이 있고 네. 식수 인원이 얼마고 대충 이거보다 오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라.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줘요. 근데 얘들이 예비군 훈련 밖에도 미리 다 줍니다. 예비군 훈련 날짜를 펑크를 해버렸네. 그래서 군대 밥을 퍼다가 내하고 저 후배 중대장들 참모들 밥 굶고 다 때려박아가지고 급하게 아이고야. 햇반 사오고 뭐 이런 이식거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예전에는 시 문제 때문에 시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예비군 도시락으로 바꾸면서 그게 그 조달 시스템에서 입찰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관할 구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지역별로. 근데 이것도 재미난 게 예비군 이야기로 다시 좀 빠지는데 네. 식사도 좀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정말 몇 찬에 뭐가 나오는 가격이 그렇죠. 동일 가격이 나오고 어떤 데는 정말 찬도 얼마 없는데 안 되는 데가 낙찰이 돼요. 이제 제가 지역별로 따로따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지역은 얘기했던 대로 좀 심하게 엉망이어서 밥 먹는데 막 모래 씹히고 막 이래갖고 뭐 예비군들끼리 앞에서 웅성거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몰라서 그때는 그냥 군대에서 뭘 띄어먹는 줄 알고 아 그렇지 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지라고 짜증을 냈었고 두 번째는 도시락이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랬던 맞아.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예비군 훈련할 때 하도 말이 많아서 도시락으로 다 바꿨어요. 야. 네. 당연히. 네. 그래서 그랬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식사 문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네, 나아졌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군이 뭐 땡겨 먹는 건 아니었고 음. 식사 문제는 다시 짝퉁으로 돌아가자면은 그래서 이제 칼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SCW라는 묘한 이름으로 이거 나중에 네. SOG에서 태클 걸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SOG는 참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하나의 나쁜 건을 가지고 잡지 말자. 이 공장이 어딘지를 찾아내서 원천 타격을 해버리자. 그래서 일단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거기서 어떤 지적 재산권 침해라든가 상표권은 결국은 이게 침고죄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걸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유는 걔들이 한국에 그걸 해봤자 그 법률 대변인들 그 지불해야 될 돈이라든가 이거 대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실익이. 그래서 그쪽은 이게 과연 어디에서 생산했는지를 원천적으로 알아내서 그걸 차단하자는 목적 때문에 일부러 입을 다물고 이것도 있는데 대륙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네네. 무기나 뻔하죠. 장비 대륙이에요. 같은 게 그러니까 최저 입찰자가 납품한 거네요, 결국.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달청 시스템을 이상하게 악용한 도입한 거네요. 거예요. 되게 네. 제도를 악용한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책 보고 뭐 이런 분이 네. 그런 악용을 하라고 이런 책들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사실상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이 장사하려고. 물건 잘 만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이 낙찰이 돼요. 밀떡하지 말고 음. 네. 책 읽고 그러니까 네.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섹시하게 네, 뭐 네. 책이 나왔다는 게 그 의미야. 네. 참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너무 문제를 충격적이다. 길게 이제 물어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육군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뒤에 나왔느냐.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주 고위층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빌려 이야기하면 밀떡인 기자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음. 아. 이걸 육군 최상층부에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뭐 저를 까는 건 괜찮은데 과연 그들의 양심은 정말 괜찮은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양심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군이. 이게 좀 앙심만 있네요. 양심. 아, 그렇죠. 아니, 이게- 앙심만 있죠. 저에 대한 앙심. 참. 이게 뭐 그리고 이게 군대 시절도 뭔가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 장교 아, 시절도 모르겠습니다. 전 뭐 군 조사하면은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호랑이 새끼 예비역인데요, 키웠어요. 지금.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저 군납
비리 또 군 그 짝퉁 문제를 그냥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얘기하면서 참 충격과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데 우리가 이게 좀 들으면서도 재밌지만은 또 다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실질적인 왜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생기며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은 하고 또 우리 기자분들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제 문 또 기자님한테 장교 한번 오셨으니까. 여쭤보네요. 네. 이제 네. 그 방- 이 군납 그 짝퉁을 좀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법령을 바꿔야 되나요? 예, 아니면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구멍들을 많이 잡아야 국회법은 되겠죠. 국가계약법입니다. 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법인데 이 법의 허점들, 예를 들면은 이 법의 절차는 결국은 어떤 특정 회사가 독과점으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는 게 원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군인들하고 유착이 되는 걸 막겠다는 목적에서 허들을 낮춰놨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구매 조달을 하든 생산 조달을 하든 관련 수입을 했던 그런 업체인지 그렇죠. 적법 업체인지 그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높여버리면 뭐 신생업체들이 못 들어온다는 이유 때문에 시장 경제 논리만 바라보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군수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지는 이제 상당히 의문인 거죠. 그러네요. 참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법의 목적이 웃긴 게 더 좋은 거나 정품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달 시스템이나 법은 싼 물건을 제때 갖고 들어오느냐에 맞아요. 밖에 국한돼 있다 보니 비리만 잡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불량이나 저지를 막겠다는 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스템 하에서도 예산이 좀 넉넉하게 나오고 근데 실무 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제대로 된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청해부대 물건 조달하는 경우인데 청해부대 같은 경우 해외 파병 부대고 긴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나온 데다가 기간은 짧지만 그 대신에 그 실무 부대에서 원하는 거를 그렇죠. 최대한 주는 쪽으로 갔어요. 그 결과 뭐 사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총기나 이런 것도 뭐 같은 거 있으면 좀 싸게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태클이 들어온 것도 맞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그 UDTC 쪽에서 원하는 제품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총기만이 아니고 복장, 뭐 전술화, 뭐 기타 뭐 배낭, 철모, 헬멧 등등 대부분의 장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업체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 해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군 기동전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원래 작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호벽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방호벽이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모래주머니 여러 개 샀던 걸 그냥 큰 덩어리에서 신속하게 채워넣을 수 있게끔 이게 쉽게 만드는 거죠. 미군이 이제 이라크랑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많이 사용했던데 예. 헤스코라고 부르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헤스코. 예. 헤스코 베리어. 네, 네. 해군은 그거를 정확하게 갖고 들어와요. 이유가 뭐냐면 미스펙을 충족하냐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거다. 쉽게 말해서 미군 군납 규격이 밀스펙이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FMS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게 해군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방호벽도 이건 뭐 짝퉁 논란하고는 조금은 다른 문제인데 헤스코가 아닌 다른 국내 업체 걸 씁니다. 이 회사 제품이 뭐 좋고 나쁘고 짝퉁 이걸 떠나서 밀스펙을 정확하게 따른다라고 돼 있지 이걸 철저하게 충족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규격도 좀 다르고 규격이 없는 게 나와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제품이 계속 공개적으로 그게 딱 지정이 돼서 이번 같은 경우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해군은 지금 미제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국제가 들어오는데 육군하고 또 공군이었죠. 공군하고 해병대도 일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육군, 공군, 해병대는 이제 이 외국산이 아닌 좀 의심스러운 국산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뭐 일단 그거는 뭐 좀 민감한 부분이라 네. 의심스럽다라기보다 일단은 뭐 미스펙이 충족돼 있는 제품이 아닌 게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최소한 논란은 거죠. 있는. 네, 네. 예. 이게 웃긴 게 결국 TNT 200kg에 원래 미스펙상으로 TNT 200kg의 포갑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모래 그런데 방벽이란 게 네. 최근에 육군의 사격장에 이 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사격장에 방호벽 설치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인데 2단 적재도 터졌어요. 그 TNT 200kg를 건드려야 200kg 되는데 포갑이 아니라 2단 적재 압력에 이제 터진 쉽게 거죠. 해서 그냥 쌓아놨는데 그냥 그 위에 하나 더 쌓으니까 그 무게 못 버티고 그냥 무너진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이게 TNT 200kg의 무게감이 아니었을까요? 무게감이 포갑이 아니라 그냥 누르는 2단 적재를 못 견딘 건데 그거 외국서는 3단까지도 가요.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규격이나 이런 걸 더 봐야 되고 제품의 문제인지 시방서의 문제인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터졌다라는 겁니다. 200kg 포갑을 거쳐야 되는 게 원래 방호벽의 원래 기준인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징조가 있다라는 제보들이 지금 군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런 뭐 문 기자님을 비롯한 많은 민간 쪽에서의 어떤 그 비평 이런 것들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고 너무 어떻게 감추는 게 하면 급해요. 그러려는 게 가장 문제 같고 또 하나는 그 예산도 합리적으로 좀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군에서 그걸 못하면 요즘 민간하고의 뭐 그 민간을 많이 끌어들인다는데 그렇죠. 민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된 그 군납 물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암울해요. 지금 말씀 주셨던 몇 가지만 해도 지금 정신이 암울할 정도로 암울한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뭐라고 하나 돈이 없다라는 그 자체보다 적당한 가격에 좋은 물건이 들어오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그렇죠. 가격을 낮추는 거를 더 공적으로 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이번 방호백 같은 경우는 웃긴 게 그 영국 제품이 더 싸요. 제 납품가를 봤거든요. 영국 제품이 더 싸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업체가 반대로 적극적으로 AS를 해주겠다고 밝히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업체들 사이에서도. 근데 실무자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문제가 생겼다는 게 내가 있으니까. 보직하고 있는 기간에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줄까? 내 보직이 건드려질까? 내 진급을 못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그 짝퉁 군납을 고발한다 이 코너만 이게 2, 3까지 나가도 우리가 뭐 할 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불행히도. 참 불행하네요. 네. 슬픈 그 현상인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어떠셨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국가가 그래서 군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문 그렇죠. 기자님의 그 코너를 통해서 네. 이런 그 부분을 한번 다뤄봤어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이런 네, 부분은 네, 반드시 다뤄볼 거고요.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방송을 좀 많이 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예. 예.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좀 네, 네.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네. 또